저는 나이가 많고 당뇨도 있어서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오를까봐 아예 안 먹는 게 나을까요? 바나나도 못 먹겠고, 포도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심지어 사과도 끊었어요. 과일 먹으면 죽는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요. 안 먹자니 영양이 부족하고, 먹자니 합병증이 두렵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선생님? 저는 이런 질문을 수백 번도 넘게 어르신들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 뒤에는 오랫동안 누구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은 깊은 혼란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박영호 박사입니다. 올해 72세이고 지난 40년간 노인 영양 관리를 전문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당뇨는 약만으로 고치는 병이 아닙니다. 정확한 이해와 올바른 습관이 함께해야 합니다.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환자가 있습니다. 좁은 고시원에 혼자 살던 한 할머니였어요. 마르고 창백하고 피부는 거칠고 눈은 늘 아래만 보고 계셨어요. 이야기를 나눠보니 이러셨습니다. 과일 먹으면 혈당이 오를까 무섭고 과일은 너무 비싸요, 선생님. 사과 가게 앞에 서서도 그냥 돌아서요. 그분의 식사는 맨밥에 깨소금, 조금, 채소도 과일도 없고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조용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과일은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약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제대로 드신다면 몸을 회복시키고 필요한 영양을 채우며 혈당까지 안정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당뇨 환자들이 과일을 무서워하면서도 영양 결핍을 걱정할까요? 그 시작은 한 가지 오래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당뇨병은 과일을 먹으면 안 된다. 이 잘못된 믿음 때문에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스스로를 굶기고 몸을 약하게 만들고 삶의 기쁨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당뇨병은 혈액 속에 당이 너무 많은데도 세포가 그 당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호르몬인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있어도 잘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죠. 인슐린은 혈액 속의 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열쇠가 부족하거나 자물쇠가 녹슬어 열리지 않으면 당은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고 피 속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혈당 상승이고 시간이 지나면 눈, 신장, 신경, 심장 같은 작은 혈관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물론 과일에는 당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섬유질, 비타민, 항산화 성분, 미네랄 등 당뇨 환자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올바른 과일을 알맞은 시간에 적절한 양으로 먹는다면 오히려 혈당은 안정되고 면역력과 체력이 회복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어르신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5가지 과일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쉽게 구할 수 있고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으며 비용도 크지 않은 하지만 노인의 영양을 보충하고 당뇨 관리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과일들입니다. 꼭 영상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세요. 제가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싶은 과일은 초록 사과입니다. 초록 사과는 당지수가 낮고 수용성 식이섬유, 특히 펙틴이 풍부해 단기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어르신들께 가장 적합한 과일 중 하나입니다. 또한 비타민C와 천연 항산화 성분, 식물성 화합물이 풍부하여 면역력을 높이고 소화를 개선하며 혈중 지질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사과를 꾸준히 섭취할 경우 탄수화물 소화 속도를 늦추고 단 음식에 대한 갈망을 줄여 혈당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올해 79세인 초의 할머니는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왜소하고 마른 모습에 어딘가 슬픔을 감춘 듯한 눈빛을 하고 계셨습니다. 혈당을 재고 나서 제가 여쭈었습니다. 요즘 식사는 어떠세요? 할머니는 고개만 살짝 저으시고는 한숨을 쉬셨어요. 제가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과일은 드세요? 그러자 할머니는 마치 혼날까 두려운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작게 말씀하셨어요.
먹고 싶긴 해요, 선생님. 근데 우리 애가 못 먹게 해요. 당뇨인데 과일 먹으면 병만 더 생긴다고.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과일 안 드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셨습니다. 1년은 넘은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조심스럽게 깎아놓은 초록 사과 반쪽을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놀란 듯한 얼굴로 저를 보며 망설이셨습니다. 정말 먹어도 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선생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 있던 따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과일도 종류와 방법을 잘 알면 어머님 건강에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절대 해롭지 않아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사과 조각을 드셨습니다. 그 작은 조각을 입에 넣고 아주 천천히 씹으며 입안에서 느껴지는 은은한 단맛을 오래도록 느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다 따님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맛있으면서도 아이한테 미안하지 않은 건 정말 오랜만이네. 그 말에 저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세상의 할머니처럼 먹고 싶은 마음과 꾸중 들을까 두려운 마음 사이에서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하루에도 수없이 과일 가게 앞을 지나면서도 그냥 지나치는 분들, 집 안에서도 사과 한 입 먹고 싶다는 말을 꺼내기조차 조심스러워하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의사에게만 던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부모님을 돌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그날 이후 초의 할머니는 진료를 더 자주 오셨고 매번 딸과 함께였지만 훨씬 밝아지고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이젠 점심 먹고 꼭 초록 사과 반쪽을 먹어요. 딸이 더는 못 먹게 하지도 않고 오히려 깎아서 도시락통에 넣어줘요. 먹으면서 사랑받는 기분이 들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록 사과는 오후 간식으로 혹은 식후 한 2시간 뒤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장이 약하지 않다면 껍질째 드시는 것이 항산화 효과가 더 높습니다. 한 번에 반쪽만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고 절대 주스로 갈아 마시지 마세요. 식이섬유가 사라지고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록 사과는 단지 당뇨 노인의 영양 보충에 도움이 되는 과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나를 여전히 생각해주고 내 삶에도 달콤한 순간이 남아있다는 걸 상기시켜주는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부드럽고 정감 있게요. 만약 초록 사과가 그렇게 부드럽고 안전한 느낌을 준다면 제가 다음에 소개할 과일은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이 과일은 과거에 수많은 환자들이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것이라고 여겨왔지만 실제로는 올바르게 먹으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숨겨진 무기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과일은 바로 자몽입니다. 한국인의 식탁에서 익숙한 과일이지만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종종 꺼려지는 과일이기도 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몽이 시면 혈당 오르고 자몽이 달면 2배로 오르잖아요. 그럼 왜 먹어야 해요, 선생님? 하지만 사실 자몽은 절대 금기 식품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 고르고 적절한 타이밍에 먹으면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며 혈당을 낮추고 심혈관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숨은 조력자입니다. 당뇨 고령자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심장과 혈관 문제이기에 자몽은 그 점에서 특별한 가치를 지닙니다. 자몽이 이렇게 큰 효과를 내는 이유는 자몽 속에 나린제닌, 나린게닌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으로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고 염증을 줄이며 혈중 지지를 낮추고 혈관벽을 보호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자몽은 칼로리가 매우 낮고 수분이 풍부하며 비타민C와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아 식후 혈당 상승을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특히 식사 후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어려운 고령자에게 자몽은 이상적인 과일입니다. 저는 황 씨라는 75세의 남성 환자를 기억합니다.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살고 계셨는데 진료 때마다 이렇게 농담하셨어요. 선생님, 우리 집 마당에 자몽나무가 하나 있어요. 열매는 크고 달고 물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냥 보기만 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누가 못 먹게 해요? 황 씨는 쿠샤오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예요. 절 아끼긴 하지만 단 건 다 금지래요. 자몽도 포함됐죠. 그날 저는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황 씨와 며느리께 설명드렸습니다. 식사 후 자몽 몇 조각을 먹는 건 전혀 해롭지 않다고, 단지 복용 중인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 약과는 함께 먹지 말아야 한다고요. 그리고 며느리께 냉장고에 자몽을 미리 깎아 두었다가 오후 간식으로 챙겨 드리라고 조언도 드렸습니다. 2주 후 황 씨는 노란 자몽이 든 그물망을 들고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엔 의사에게 드리기 위해 가져오신 거였죠. 선생님, 자몽을 공식적으로 다시 먹게 된 이후로 몸이 가벼워졌고 단 음식도 덜 당겨요. 며느리도 바뀌었어요. 요즘은 매일 오후가 되면 아버님 자몽 드셨어요? 하고 먼저 물어요. 황 씨의 이야기는 저에게 다시금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때로는 어떤 음식이 금지된 이유가 그 음식이 나빠서가 아니라 잘 몰랐기 때문이라는 사실을요. 자몽은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가족 간의 관심을 다시 연결해주는 다리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몽 몇 조각을 까주는 그 작은 행동 속에 아버지를 사랑합니다라는 조용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자몽은 오후 간식이나 식후 13조각 정도만, 설탕 없이 고지혈증 약과 함께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살짝 신맛이 있으면서 즙이 많고 껍질이 얇은 자몽을 선택하세요. 이런 자몽은 당분이 적고 나린제닌 함량이 높습니다. 입맛이 없고 위가 약한 어르신에게 자몽은 소화를 돕고 소결을 내려주며 수면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몽 한 조각이 약을 대신하진 못하지만 식사의 의미를 바꿔줄 수는 있습니다. 좋아하는 과일을 아무런 걱정 없이, 잔소리 없이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어르신들은 더 즐겁고 건강하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집안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과일은 크기는 손가락 끝만 하고 짙은 보라색의 즙이 가득하며 강원도 같은 서늘한 고산지대에서 주로 재배되는 과일입니다. 작고 소박하게 생겼지만 혈당 안정 효과에 있어 과학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슈퍼푸드 중 하나입니다. 혹시 어떤 과일인지 맞춰보실 수 있을까요? 그 과일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저는 한번 60대 초반의 남성 환자를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당뇨병을 앓은 지 10년이 넘은 분이었고, 키는 크고 체격도 좋았지만 얼굴은 야위고 눈 밑에는 수면 부족으로 생긴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조금만 걸어도 피곤하고 몇 발자국만 움직여도 어지러워서 계속 쉬어야 해요. 아내는 자꾸 여행 가자고 하지만 전 그냥 고개만 젓습니다. 그 옆에는 작고 여린 아내가 가방 끈을 꼭 쥔 채 말없이 슬픈 눈빛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어디 다녀오신 지 오래되셨죠? 그는 아내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아내가 걱정할까봐 집에만 있었어요. 진료를 마치고 저는 그에게 매일 블루베리를 섭취하라고 권했습니다.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하여 피로를 줄이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달 후 부부는 다시 병원에 왔습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강릉으로 여행 다녀왔어요. 선생님, 아내가 해변 내내 제 팔을 잡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저 이렇게 말하더군요. 오랜만에 신혼 때처럼 당신이랑 함께 걷네. 저는 아내를 바라봤고 이번에는 그녀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하게 웃으며 눈빛에는 기쁨이 반짝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손잡고 산책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블루베리 하나를 나눠 먹는 것만으로도 잊고 지낸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블루베리는 혈당 지수가 약 53으로 매우 낮은 과일 중 하나입니다. 안토시아닌이 풍부하여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고 혈관 염증을 줄이며 당뇨 합병증으로 손상된 조직 회복을 돕습니다. 또한 기억력 향상, 수면 개선, 혈액순환 촉진에도 효과가 있어 만성 피로, 어지럼증, 수면 장애를 겪는 당뇨 고령자에게 특히 잘 맞습니다. 하루에 5부터 8알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며
오후나 가벼운 저녁 식사 후가 가장 좋습니다.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무가당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풍미가 더욱 좋아집니다. 익히거나 설탕을 넣어 먹는 것은 피해주세요. 본래의 효능이 손실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건강이 단 조금만 나아진다면 당신은 당신의 반려자에게 무엇을 제일 먼저 해주고 싶으신가요? 여행을 떠나시겠어요? 따뜻한 식사를 함께 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공원을 함께 걸어보시겠어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음으로 소개할 과일은 겉껍질이 울퉁불퉁하고 외형은 그다지 예쁘지 않지만 안에는 촉촉한 과즙과 은은한 향기가 깃든 신비로운 과일입니다. 당뇨 환자들은 달다고 생각해 피하는 경우가 많지만 제대로 섭취한다면 이것은 피곤한 나를 달래주는 작은 위안이 되어줍니다. 포만감을 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혈당 급상승을 일으키지 않는 과일이죠. 그 과일은 바로 배입니다. 저는 예전에 70대 초반의 한 아주머니를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당뇨병과 가벼운 뇌졸중을 앓고 있는 남편을 정성껏 간호하고 계셨습니다. 진료 중 그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남편이 단 건 절대 먹지 말라고 하니까 저도 아무것도 못 사요. 예전에는 가을만 되면 남편이 꼭 배를 사서 제게 줬는데 지금은 그냥 과일 가게 앞에서 서서 보기만 하고 지나쳐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가끔 너무 먹고 싶지만 남편이 보면 괜히 미안해할까봐 저도 그냥 참고 지나가요. 저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배는 적당한 양과 타이밍만 지키면 혈당을 올리지 않아요. 오히려 소화를 돕고 몸을 식혀주고 무엇보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다음 진료 날, 그녀는 작은 플라스틱 용기를 들고 왔습니다. 그 안에는 얇게 썬 배 조각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저녁마다 우리 둘이 같이 먹어요. 한 사람은 조금 먹고 다른 사람은 그걸 반 나눠서 같이 먹어요. 하루의 끝에 나누는 작은 선물 같은 느낌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이란 것은 약이나 검사 수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날의 저녁에 걱정 없이 조용한 마음으로 먹는 과일 한 조각, 그 곁에 누군가 있어 함께 천천히 씹으며 살아가는 그 순간 속에도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요. 과학적으로 보면 배는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 GI 약 380이 시간 뒤에 섭취하고 작게 썬 조각을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다면 그것이 오래된 기억이든 잊고 지낸 감정이든 혹은 한때 무심히 지나쳐버린 어떤 순간이든 그랬다면 좋아요를 눌러 저를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매주 이렇게 따뜻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 수 있도록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때때로 저녁 무렵에 나눠 먹는 배의 한 조각만으로도 하루 종일 쌓인 걱정을 부드럽게 녹여줄 수 있으니까요.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과일은 바로 구아바입니다. 시골에서 흔히 자라고 가격도 저렴해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과일이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구아바가 고령의 당뇨 환자들에게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숨은 조력자라는 점입니다. 구아바는 혈당 지수가 매우 낮습니다. 약 15에서 20 정도로 사과, 배, 수박, 망고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이는 올바르게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오히려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구아바는 비타민C가 오렌지보다 3배 이상 많고 수용성 식이섬유와 퀘르세틴, 라이코펜과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도 풍부합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혈당 조절을 돕는 것은 물론 혈관벽을 보호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혈중 지방 수치를 낮추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바로 당뇨 고령자들이 특히 취약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과일인 셈이죠. 하지만 구아바도 제대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당히 익은 구아바를 골라 깨끗이 씻은 후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즙을 내거나 소금을 찍어 먹는 것은 피하고
공복 상태에서 먹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한 번에 3분의 1에서 2분의 1가의 정도만 식후 안에서 2시간 사이에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당 흡수 속도가 느려지고 췌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예전에 70대 초반의 한 남성 환자분이 기억납니다. 체격은 마른 편이었지만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젊고 힘찼습니다. 좋아하는 과일이 무엇이냐고 여쭸더니 웃으시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옛날엔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담 넘어가서 이웃집 구아바를 몰래 따먹었죠. 걸리면 도망치다가 신발도 날아가곤 했어요. 그래도 참 즐거웠죠. 잠시 침묵이 흐르고 나서 그분은 덧붙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구아바 못 먹고 있어요. 당뇨에는 안 좋다고 해서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적당히 익은 구아바 한 조각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한번 다시 드셔보세요. 며칠 후 다시 병원에 오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저녁마다 아내가 구아바 반 개를 잘라줘요. 둘이 나눠 먹으면서 옛날 얘기도 하고 몇십 년은 젊어진 기분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구아바 한 조각 안에는 단순한 항산화 성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는 감정이라는 영양소도 들어 있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사랑했던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과 다시 건강하게 만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해하고 더 존중하면서요. 혹시 여러분도 구아바와 관련된 기억이 있으신가요? 어릴 적 뜰 안의 나무, 오후 햇살 아래의 간식, 혹은 소중한 누군가와의 추억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구아바 한 조각을 다시 드셔보세요. 입맛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 한켠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그 기억을 위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어떤 과일을 언제 먹는 게 좋을까? 어떻게 조합하면 좋을까? 하고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파트를 꼭 시청해 주세요. 매일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과일 식단 예시를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에서 계속 함께 해주세요. 당뇨 환자에게 좋은 5가지 과일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궁금해 하실 겁니다. 이 과일들 매일 먹어도 되나요? 언제 어떤 과일을 먹어야 하고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건 없나요? 또는 단 게 너무 당길 때 혈당 안 올리면서 과일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에 대한 대답은 네, 매일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올바르게 조합하고 시간을 나눠 섭취하며 내 몸의 반응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당뇨 환자는 과일을 완전히 끊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적당한 양을 적절한 타이밍에 본인의 몸 상태에 맞는 과일을 선택하면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알려드리는 가장 쉬운 원칙은 바로 소량 분산 식후, 소량이란 한 번에 과일 한 가지만 12분에 4시간 뒤 위가 비어 있지 않고 혈당이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서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자주 추천드리는 하루 과일 식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 식사 후 1시간쯤 지나 배 한 조각이나 사과 4분개를 드세요. 이는 소화를 돕고 점심 전까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후 37알 정도를 드세요. 면역력 향상, 한겸, 심혈관 보호에 좋습니다. 저녁 식사 후 1시간에서 2시간 뒤 혹시 허기지거나 입이 심심할 때는 삶은 풋바나나 한 조각이나 잘 익은 구아바 한 조각을 드셔도 괜찮습니다. 부담 없이 소화를 돕고 숙면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절대로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마시지 마세요. 식이섬유가 사라지고 당 흡수가 빨라져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과일을 먹는 것도 피해야 하고 소금이나 설탕, 연유 등을 찍어 먹는 습관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약을 복용 중이라면 과일은 약 복용 후 최소 30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상호작용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뿐 아니라 식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과일 한 조각이지만 올바르게 먹는다면 혈당을 안정시키는 것은 물론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고
다시 삶이 달콤하게 느껴지는 순간을 선물해 줄 수 있습니다. 과일은 단지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인생을 더 부드럽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당뇨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 5가지 소박하지만 소중한 과일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사과, 당 흡수를 늦춰주는 자몽,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보호하는 블루베리, 부드럽고 소화에 좋은 배, 그리고 작지만 영양이 풍부한 구아바까지 모두가 우리 몸을 다정하게 보살펴주는 과일들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과일은 약이 아닙니다. 치료제가 될 수는 없으며 사람마다 체질과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과일이라도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과일을 식단에 꾸준히 포함시키기 전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나 영양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을 복용 중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몇 가지 과일을 먹느냐가 아니라 내 몸을 잘 이해하고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나는 지금 더 건강한 삶을 향해 가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가볍고 꾸준하게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혹시 오늘의 이 이야기가 과일과 당뇨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나눠주세요. 때로는 아주 사소한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줄 수 있으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건강이라는 이름에 천천히 걸어가는 따뜻한 여정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희망과 배려가 가득한 그 길에서요. 감사합니다.